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UNS 하우징의 신경철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작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이제 가져보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다 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뜨거웠어요. 서울의 집값들이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지방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진 양극화 현상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택시장 침체 계속되고 있죠.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 부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대표님과 함께 이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지금 전해주시죠. 네, 작년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지방이 좀 이렇게 서울이 뜨거웠던 반면에 지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뭔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지역 산업의 이제 침체가 이제 주요 요인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제조 시설에 대한 이런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들이 지방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회하고자 혁신 도시다, 아니면 기업 도시다 이렇게 해서 법인세까지 인하하면서 이제 그쪽에 인구 유입을 유도했지만 생각보다 이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는 공급이 많지 않았지만 반면에 지방에 있는 주택 공급은 과잉이 될 정도로 많이 이제 많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상반기에만 이제 8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2배 정도 더 많은 16만 이상이 더 공급을 되었고 이렇게 부동산이 이제 지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니까 정부는 이제 건축업자들은 이제 밀어내기식 청약도 한 것들이 이제 지방의 부동산 값을 얻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어땠을까를 살펴보니까 수도권 아파트는 지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이 지었지만 사실 멸실되는 주택들,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지어지는 주택들 이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라는 거.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여러 가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급 자체가 이제 멸실되는 주택들에 비했을 때 마이너스였다는 것들이 가격을 지탱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면 15, 16억 이렇게 가격대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것들은 그렇지 많지 않았다는 거 수요에 비해서 이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건축법도 많이 강화되었어요. 주차장이라든가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15억, 16억 하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주차가 힘들고 그 다음에 냉난방이 어렵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소득 수준이 있는 이런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가운데 위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됐지만 그보다 위치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을 이제 맞추고 싶어하는 심리들 이런 것들이 서울의 주택 가격을 지탱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 효과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주택 가격 상승 우리가 이제 서울 중심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정부가 아무리 이제 규제를 하건 그다음에 경기가 아무리 좋지 않건 서울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자, 올해가 지나면 이제 우리 서울에 가지고 있는 집은 이제 좀 좋아지겠지. 정권이 바뀌면 뭔가 이제 규제가 더 풀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소비가 좋아지니까 내 부동산은 살아남겠지라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에 지방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빨리 처분하고 서울에 올라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 규제, 금리 인상을 통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방의 집값을 잡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울은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되었고 반면에 지방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이러한 현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시사가 되는 바가 뭐냐면 정부의 의지는 뭘까? 3기 신도시를 이렇게 공급책으로 만들면서 하는 정부의 의지가 뭘까? 예전에는 혁신도시다 아니면 뭐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이다 하면서 지방으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를 보면 다 서울 중심권의 인근에 있는 뭐 하남, 뭐 남양주, 계양 뭐 이런 곳이란 과천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부의 원래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의 핵심인 축을 납두고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축을 좀 더 이게 널 확대시키는 메갈로폴리스의 개념이 아닌가. 지방은 그러면 이 정부 포기했나? 뭐 이런 듯한 느낌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방은 안 돼. 그래도 살아남은 건 서울이야라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더 가속화되어지면 올해도 부동산의 그 양극화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